스머프룩인가요? 아 근데 오늘 진짜로 제가 이거 평소에 좋아하는 옷인데 네. 아 바지 오늘 또 패션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게 색깔별로 있나봐. 아 이렇게 노란색. 아, 자, 저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젊은 룩이라 생각하고 입는 거야. 반바지에 나이키여야 돼. 와, 최악이다. 두 번째 주제 현 토트넘의 영입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네. 싹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네, 이제 풋볼 런던에서 이 골드 기자가 네. 이 토트넘 소식이 아주 뭐 유명한 기자잖아요. 그렇죠. 가장 뭐 신뢰도가 높은 기자 중 한 명인데 네. 골드 기자가 현재 이 토트넘의 영입 지금 상황들,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기사로.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발라. 아 디발라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아니 올 지금 상황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이건 그 언론들의 계속 디발라 그러니까 토트넘 디발라. 언론들이 계속 일부러 연결시켰던 거고 네. 또 특히나 이제 국내 기사들은 토트넘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시켰던 건데 네네. 디발라는 이미 유벤투스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서부터 이탈리아 떠나기 싫다. 네. 난 이탈리아가 좋다. 이랬던 선수예요. 그래서 거의 인터밀란 행이 확정됐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터밀란하고 계속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계속 만날 겁니다. 네. 디발라와 인테리 쪽이. 그러면서 그게 정말 뭐 어그러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인터밀란 행이 아주 유력한 이제 행선지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디발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트넘의 이제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토트넘이 이미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가 있어요. 네. 디발라가 와요. 디발라는 케인, 손흥민 그에 준하는 연봉을 줘야 돼요. 그리고 쿨루셉스키를 영입을 했잖아요. 이제 영입을 거의 거피셜인데 쿨루셉스키 자리에 디발라가 백업으로 오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디발라는 쿨루셉스키보다 훨씬 잘하는 선수예요. 능력도 그렇고 보여준 네. 것만 해도 아직 더 많은 선수라서 쿨루셉스키 자리에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 주전급 선수를 공격 라인에 영입을 해버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볼 런던에서도 이야기하는 골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콘테 감독은 이적 자금을 적절하게 분배할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네네. 정해진 금액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디발라처럼 너무 주전급인 선수 지금 이미 손케, 쿨 이 세 명의 선수가 이미 있으니까 공격 라인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지금 더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윙백 쪽에 좀 한 단계 낮은 선수를 그럼요. 사느니 예. 윙백을 더 좋은 선수를 사는 게 낫다. 이미 3명 잘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예. 너무 디발라 토트넘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니까 좀 골드 지겨운 기자도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디발라는 현재 토트넘에 오지 않을 것 같고 파라티치도 이 콘테 감독의 전술과 맞아요. 디발라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다. 영희 시도도 안 한다. 뭐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디발라는 조금 오지 않는다. 네. 라고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이적 시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봐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은 공격수. 일단 왜냐면 공격수에 누구는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골드 기자가 이런 선수들과 토트넘이 지금 뭐 연결되고 있다. 이런 선수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요건 좀 이 골드 기자의 조금 희망사항. 제주스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토트넘이 영입 명단에 넣어놨겠지. 네네. 영입하고 싶은 명단에 넣어놨겠지. 근데 이 선수들이 올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미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주전 명단이 다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약한 게 이제 쿨루셉스키 쪽인데 쿨루셉스키 대신 이제 주전급 영입할까 토트넘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골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케인의 9번 백업 공격수 혹은 케인 옆에서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뛸 선수 그러니까 이제 베르바인이 이제 나갈 거잖아요.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베르바인을 대신해서 이 베르바인의 백업 역할을 수행할 선수를 아마 토트넘이 노리지 않을까 네네. 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선수들을 보면 칼버트 루인, 누네스, 이삭, 오시멘, 쉬크, 라우타로 뭐 요 정도까지는 이 케인의 직접적인 백업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9번 공격수 그리고 뭐 제주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활용폭이 넓어서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자리에서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케인 백업으로 올 거냐. 아니 그러니까 안 가지. 케인 백업으로 자기 요거는 축구 선수의 그건데. 요거는 이제 골드 기자에 조금 이게 우호적이니까 토트넘에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명단이 있는 거는 케인이 혹시 이번 여름 떠날 이적장에 수도 있으니까. 떠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는 걸로는 뭐 케인이 다음 시즌에 콘테 네, 뭐 감독의 갈 수도 뭐 있겠다. 희망적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모르지 뭐 또 이것도. 재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예. 재계약할 때까지는 몰라. 어차피 1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케인이 떠난다면 이 선수들은 올 수 있습니다. 네. 뭐 르인도 그렇고요. 뭐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해주고 있는 이 라우타로 오시멘, 쉬크, 누네스는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잘한 공격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케인이 떠나면 요 정도 선수급은 영입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케인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이 있으면 아까도 이제 그 저 디발라 얘기하시면서 네. 이종료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더 급한 포지션이 있는데 네. 케인이 있는데 저런 급의 선수를 돈 주고 지불하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주스는 상황이 좀 웃긴데 이게 아스날 행이 유력하게 점쳐졌어요. 네. 그리고 제주스도 아스날 행에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아스날이 챔스에서 좀 멀어지니까 챔스 못 가면 아스날은 안 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토트넘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토트넘이 챔스를 갈 확률이 유력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스 같은 경우는 이 아스날 쪽으로 유력하다가 토트넘으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제주스는 또 매력적이다. 이만큼 챔스가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저번에도 저희가 또 언급했습니다만 선수 판단에서는 챔스 나갈 수 있느냐 그 팀을 고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선수들은 근데 금액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사실은 영입하기에는 지금 토트넘이 보강해야 될 위치가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풋볼 런던 기사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적료를 얼마나 잘 분배할 것이냐가 포인트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와 경쟁할 왼쪽 센터백 역시 뭐 이제 급한 부분인데 바스토니. 아 이것도 좀 희망사항이다. 예. 바스토니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인터밀란의 홈그로운이자 팀그로운이에요. 인터밀란이 미치지 않는 이상 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스토니 조금 희망사항이고 이제 왼발을 쓰는 풀백들, 왼발을 쓰는 센터백들을 노리겠죠. 아, 엄청 지금 토트넘의 가장 시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토트넘하고 연결되었던 왼쪽 센터백들 있잖아요. 네. 계속 좀 빨리 노려야 되고 이미 슐로터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스토니는 이제 뭐 팀에서 나갈 확률이 좀 적고 네. 그바르디올도 첼시에서 막 노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왼발 센터백을 빨리 좀 노려야 된다. 보트만이라도. 네, 보트만도 사실은 AC 밀란하고 거의 이제 합의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좌측 센터백 요 위치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영입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포지션이 아닐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뭐 에릭센 이야기 계속 나왔고 틸레망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 위치는 왜냐면 일단은 스킵 호이베르 벤탄쿠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선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봐도 중원에서 볼 배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공팀한테는 완전 뭐 그러니까 해보지도 못하는. 볼 배급이 안 되니까 뭐 클루셉스키 내려와야 되고 로메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케인 내려와야 되고 케인도 묶이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 대신 볼 배급을 조금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게 중앙 미드필더에서 조금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릭센의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윙크스가 아마 이번 시즌을 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선수가 한 명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틸레망스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레스터 시티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 또 못 나가니까 토트넘 쪽에서 이 틸레망스에게 제안해볼 만한 좀 메리트가 있죠. 네. 오늘 뭐 저도 스쳐 지나가서 보긴 봤는데 에릭센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만. 브렌트포드? 네, 브렌트포드. 높아요. 네. 네, 브렌트포드가 이 에릭센에게 먼저 좀 손을 내밀어준 그렇죠. 구단이기도 하고 또 약간 의리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이제 고마움도 있을 테고. 근데 또 에릭센이 이제 토트넘이라는 팀과 또 이제 아주 좋은 기억도 있고 물론 레비와의 나쁜 기억도 있지만 손흥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에릭센도 그렇습니다. 토트넘에게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시즌이 끝나고 보고 알아야 되죠. 예. 자 그리고 제일 제발인 부분. 이 윙백은 제드 스펜스라는 선수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 이 제드 스펜스가 이 챔피언십에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챔피언십에서 잘하고 있는 오른쪽 윙백인데 저 자리가 바로 그 에메르송의 위치죠. 네네. 그래서 제드 스펜스를 영입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제드 스펜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큰 금액이 아닌데 그래도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데려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건 챔피언십에서 잘했어. 그리고 세센용도 챔피언십에서 잘했어. 그렇죠. 더 큰 무대에 의해서 통하겠느냐. 그리고 제드 스펜스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잖아요. 예. 이 보면 조금 불안해.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자신의 운동 능력이 자기가 상대하는 공격수나 이런 선수들보다 더 좋아요. 네네. 이게 좀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좀 터치도 조금 투박할 때가 있고 조금 길 때가 있고 그리고 패스도 부정확할 때가 있고 볼을 가졌을 때 끄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드 스펜스 정도는 조금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차라리 백업 정도로는 괜찮은데 제드 스펜스는 주전으로 영입하기에는 좀 약하다. 좀 좋은 윙백들 데리고 오면 안 되나? 그래서 지금 리버스 벨님이 제드 스펜스 사면 콘테가 나간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 콘테도 썩 그렇게 같진 않거든. 요 선수는 좀 애매해. 근데 이제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에 이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예. 이 승격 플레이오프. 그래서 승격을 하게 된다면 제드 스펜스를 영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승격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십에 남는다면 네네. 저렴한 금액에 제드 스펜스, 에메르송이 나갔을 때 백업 자원 정도로는 영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 브레넌 존스는 누구냐면 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는 선수인데 저 선수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올 수 있는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골 많이 넣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16골을 넣었는데 물론 미트로비치가 미친 듯이 골 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트로비치에 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적어요. 16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네. 이 선수가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 라인은 이미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이 확실한 주전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브레넌 존슨 정도의 유망한 공격 자원은 백업 정도로는 아주 괜찮다. 브레넌 존슨이 이제 경기를 좀 보면 저 제드 스펜스보다 훨씬 더 빅리그에서 통할 만한 스타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통할 만한 스타일인 건 기술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성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다르네. 그리고 저 선수는 좌우 측면에서 뛸 수 있고 베르바인 같죠? 좌우 측면에서 뛸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바인과 똑같은 위치를 다 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르바인이 나가게 되면 베르바인의 연봉을 아껴서 그리고 이적료를 가지고 다른 선수 사고 네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백업 선수를 사는 이러한 형태로 브레넌 존스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존 스톤은 아마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히 골리니가 다시 아탈란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아가면 존 스톤 정도는 이제 백업 골키퍼로 그렇죠. 영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톤 같은 경우는 이번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 영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클롭세스키와 로메로는 완전 영입.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네. 이 토트넘 내부에서 이거는 이제 골드 기자 피셜이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저 신뢰도가 있는 그래서 지금 때문에. 이 토트넘의 영입 명단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뭐 파르티치 단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바쁘겠네요, 이제. 네, 아주 바쁘겠죠. 예. 특히 이제 파라티치 같은 경우는 계속 뛰어다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